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면서 충북대는 현재보다 4배 많은 200명, 건국대는 100명으로 의대 정원이 늘었습니다. 방송 3사의 국회의원 후보자 첫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청주 상당 후보자들은 정우택 의원의 공천을 취소하면서 국민의힘이 다른 지역구 후보를 공천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식당에서 윗옷을 벗고 행패를 부리던 2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됐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술 주정을 제재하는 게 기분 나빴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충북 지역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납니다.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안을 발표했는데 충북대는 200명으로 지금보다 4배, 건국대는 100명으로 2.5배 늘게 됐습니다. 김영한 충북지사는 지역의료 여건을 개선할 기회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반발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며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늘리기로 한 전국의 의과대학 정원은 2,000명. 충북 지역 의대도 대규모 증원이 결정됐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인 충북대에 200명, 건국대에는 100명이 배정됐습니다. 이로써 당장 내년부터 충북대 의대 정원은 현재 49명에서 4배 이상 늘고 건국대는 40명에서 2.5배 증가합니다.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충북대는 다른 6개 지역 거점 국립대와 함께 전국 최대 규모 의대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병원이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총 정원이 200명까지 되도록 배정키로 하였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의 의대 정원이 89명에서 300명으로 크게 늘면서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계기가 됐다며 의대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지역 인재 전형 확대를 통해 수도권의 우수 인재가 충북으로 이주하는 교육 이민이 활발해져서 의대 증원에 반대해왔던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단 행동까지 예고했던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내년 신입생 모집에도 제동을 걸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직을 위한 기간이 앞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신입생 선발 요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추진 같은 걸 갖다가 계속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취하시킬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의대생들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대한의사협회는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렸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의료계와 정부의 대치 전선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MBC 충북을 비롯한 방송 3사가 마련한 첫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청주 상당구 야당 후보자들은 이른바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의 공천이 취소되고 대통령 비서실 출신이 다시 공천을 받은 점을 맹공격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와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 녹색정의당 송상호 후보가 참석했습니다. 이강일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내세웠고 국민의 삶을 옥죄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국민과 서민의 민생을 먼저 챙기는 참 일꾼을 뽑는 선거여야 합니다. 서승우 후보는 거대 야당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거대 여당의 정부 발목 잡기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여 송상호 후보는 기후위기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이런 일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주거, 녹색 환경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만들겠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의 공천 취소로 토론회 이틀 전 공천이 확정된 대통령실 출신 서승우 후보에 대한 야당 후보들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청원구 경선에 참여하셨다가 충북 정치 본류인 상당구의 공천을 획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짧은 기간 동안 상당구를 잘 돌아보셨는지 좀 잠옷 궁금합니다. 제가 어제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토론회도 있고 오늘서부터 신발이 닳도록 알겠습니다. 예, 8개동
5개면을 열심히 다녀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 송상호 후보는 청주 상당구에서 국민의힘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국민의힘이 공천 실패를 인정하고 이 지역에 상당구에 무공천하는 게 맞죠. 혹시 사퇴할 의사는 있으신지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 국민의힘 후보를 내지 않는 자체가 또 하나의 주민들을 무시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많은 고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일 후보는 검찰 구조개혁을, 서승우 후보는 청주 남부권 복합터미널 조성을, 송상호 후보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낙후된 원도심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이강일 후보와 송상호 후보는 이번 정부 들어 대폭 삭감한 지역 화폐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서승우 후보는 청주 성안길을 홍대거리처럼 만들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된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우택 부의장은 오늘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민 후사,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총선 여정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민의힘 상당 후보로 공천된 서승우 후보와 만나 자신을 도왔던 동지들이 총선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부회장의 불출마로 청주 상당 총선은 민주당 이강일, 국민의힘 서승우, 녹색정의당 송상호, 무소속 우근헌 4파전이 됐습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에게 돈봉투를 줬다는 카페업자로부터 청탁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지방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2022년 12월 국민의힘 김병국 청주시 의장과 이동우 충북도 의원 등이 지역 구민에게 고가의 대방어와 소고기를 접대받았다면서 편익을 대가로 한 청탁성 접대가 의심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사죄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국 의장은 당시 정 부회장의 보좌관이 잠깐 들르라고 해 식사만 하고 나왔을 뿐 청탁성 자리가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앞선 MBC 뉴스에서 우리 지역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던 조직폭력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윗옷을 벗고 문신을 과시하며 기물을 파손하는 행패를 부렸는데요. 소란에 대한 직원의 제지가 기분이 나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남성들이 갑자기 웃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문신이 가득한 맨몸 위에 앞치마를 걸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더니 다른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겁에 질린 손님들이 떠났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의자를 뒤엎고 물이 든 물통을 던지는가 하면 입간판도 짓밟습니다.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드는 걸 직원이 말렸다는 이유였습니다. 추적 끝에 경찰에 붙잡힌 건 20대 남성 3명, 1명은 조직폭력배였습니다. 경찰은 1시간 반이 넘도록 행패를 부린 이들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모두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울산과 경남에서 사이버 도박과 투자 추천 사기 등으로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히는 등 조폭 관련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거 인원도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늘었습니다.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리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기 때문인데 범죄 경향이 달라진 게 주요 원인입니다. 주로 조직끼리 다투던 과거와 달리 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겨냥한 폭력뿐 아니라 신종 사기와 도박, 마약 등에 관여하는 지능형 범죄로 확대된 겁니다. 경제적인 영역에서의 범죄 조직, 마약이라든지 성매매라든지 이런 막대한 수익을 노리고 범죄가 조직화되고 있거든요. 경찰은 구속된 20대 남성 3명을 검찰에 넘기는 한편 조폭 전담팀을 투입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도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선배가 후배를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18일 오후 8시 50분쯤 청주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1학년 운동부 선수 1명이 선배에게 맞고 복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학생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복부에서 출혈이 확인돼 수술 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안정을 되찾는 대로 정식 수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청주 지역 택지 개발지구인 동남지구로 이전을 희망하는 학교를 공모합니다. 대상은 청주 지역의 평준화 국공립 일반고 12곳으로 이전하는 학교에서는 10년 동안 60억여 원의 교육활동비가 지원되며 학교명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전 희망학교는 다음 달 19일까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학교 운영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도교육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달 문을 닫기로 했던 음성 소위 우체국이 오는 6월까지 폐국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충청지방우정청은 60년 넘게 운영된 소위 우체국이 다음 달 문을 닫으면 우체국 택배를 통한 농산물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MBC 충북의 보도와 관련해 자치단체와 대체 창구망 확보를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 불편이 없도록 6월까지 폐국을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우정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세 번째 통합 우승에 도전하는 청주 KB스타즈가 이번 주말부터 우리은행과 챔피언 결정전을 갖습니다. 2년 만에 통합 우승을 노리는 KB스타즈는 오는 21일 청주체육관에서 홈 경기를 시작으로 오전 3선승제로 챔피언에 도전합니다. KB는 경기 당일 입장 관중 2,000명에게 포스트 시즌 기념 티셔츠와 모든 관중에게 노란 응원 깃발을 제공합니다. 청주 KB는 올 시즌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에서 홈 경기 전승을 거둬 챔피언 결정전까지 모두 승리할 경우 역대 최초 WKBL 한 시즌 홈 경기 전승이라는 대기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지난 겨울 물에 잠겨 단양의 일부 지역 마을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됐다는 MBC 충북의 보도와 관련해 단양군이 해당 도로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김문군 단양군수는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충주댐 수위가 높아질 때마다 발생하는 달맞이길 침수를 막기 위해 해당 구간을 5m 정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단양읍 노동리와 장현리, 마조리를 잇는 농어촌 도로 달맞이길은 지난 겨울 물에 잠긴 뒤 얼어붙어 마을 주민 2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